노년의 거지가 된다는 말 듣기 싫으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그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는 좀 다르지. 아직 시간 있잖아. 이 세 문장이 노후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어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클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후가 계획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느낌, 자식한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압박, 아니면 주변에서 돈 문제로 힘들어진 친구나 지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 그 느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맞습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 당당히 1위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4명 중 대부분은 젊었을 때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30년 넘게 일했고 어느 정도는 모았고 퇴직금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왜 결국 거지가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딱 5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영상은 다른 데 가도 널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대놓고 말 안 하는 진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듣다 보면 귀를 막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남은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자식한테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철수 씨, 올해 66입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공장 관리직으로 일했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면 꽤 됩니다. 2억 8천만 원. 그 돈으로 전세 들어가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딱 봐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박철수 씨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4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도박이요? 사기요? 아닙니다.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5천, 작은아들 결혼 자금으로 3천, 딸 전세 보증금 보태줬다가 집주인 도망가서 날린 게 4천, 손자 병원비, 며느리 친정어머니 수술비, 우리 아들이 지금 힘들어서 아빠가 좀 해줘야 한다는 말에 또 4천,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박철수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선생님, 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자식들 도와준 건데 그게 죄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아드님들은 철수 씨한테 용돈 드립니까? 아, 그게 애들이 지금 살기 바빠서요. 아직은 좀 어렵대요. 그럼 명절에는요? 작년엔 코로나니 뭐니 해서 못 왔고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야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식을 도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한테 소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거덜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모르면서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자식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돈이 나가고 있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나갔을 때 내 노후가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안 된다면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멸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준 돈이 결국 내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당신이 가난해지면 외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도 자기 삶을 살기 바쁩니다.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당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퍼주는 부모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지고 결국 오히려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주고 싶어서 줬는데 결국 부담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퍼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노후를 저당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체면이 지갑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씨,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식당을 20년 운영했습니다. 그 식당을 닫으면서 정리하고 손에 쥔 돈이 1억 7천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김순자 씨는 요즘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순자 씨에게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개 모임, 동네 친목 모임. 한 달에 서너 번 나갑니다. 그 모임에서 밥 한 번 먹으면 1인당 45만 원. 그런데 김순자 씨는 매번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모임에서 자기가 제일 식당 운영 경험이 있으니 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아니 그냥 쏘고 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명절이면 지인들한테 선물 돌리고 동창 누가 아프면 병문안 가면서 고급 과일 세트 들고 가고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 50만 원 냅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내가 식당도 했고 어느 정도 산 사람인데 허름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모임 사람들이 순자 씨한테 뭔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순자 씨가 힘들 때 찾아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김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들 바빠서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반지하 사신다는 거 그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면 때문에 1억 7천을 쏟아붓고 이제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데 그 체면을 지켜줬던 사람들은 지금 그 현실을 모릅니다. 아니, 알더라도 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모임에서 먼저 카드를 꺼내고 계십니까? 안 써도 될 선물을 사고 안 내도 될 축의금을 내고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후 자금에서 나옵니다. 10년, 2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 체면 한 번에 새어나갑니다. 체면은 가난을 감추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체면은 가난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임에서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뭔가를 쏘고 싶은 충동이 드실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10년 뒤,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쓴 돈의 빈자리는 오롯이 당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체면은 공짜가 아닙니다. 체면의 값어치를 노후의 몸으로 치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투자라는 이름의 도박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영호 씨, 올해 64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았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야, 영호야, 넌 이제 걱정 없다. 공무원 연금에 아파트까지 있으니까 뭘 더 바라냐? 그런데 정영호 씨는 그 말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나오긴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파트는 있지만 팔 수 없고 돈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문제였습니다. 퇴직하고 2년쯤 됐을 때 옛 직장 후배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요즘 주식하세요? 미국 주식 알아요? 요즘 다들 해서 다들 수익 났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계속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수익 인증 사진, 유튜브 영상 링크, 형 같은 분이 왜 이걸 모르세요 하는 말들. 그러다 어느 날 슬쩍 선물 옵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주식보다 수익이 훨씬 커요. 단기에 2배, 3배도 가능해요. 정영호 씨가 처음 넣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났습니다. 27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뇌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첫 수익의 감각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 뒤로 3천, 5천, 그러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영호 씨는 총 1억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 8천은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연금에서 대출 이자 빠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70만 원도 안 됩니다. 제가 정영호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나빴던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운이 나빴던 것으로 해석하는 한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도박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운으로 설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거 진짜예요. 나도 수익 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알려주는가?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남한테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은 당신의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노년에 갑자기 큰 수익이 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 전부 당신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유독 60대 이상 시니어를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돈을 불리고 싶다는 욕심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하면 투자, 잃으면 안 되는 돈으로 하면 도박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명희 씨,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건강하고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명희 씨에게는 30년 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오정숙, 중학교 동창입니다. 오정숙 씨는 사업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잘 안 됐습니다. 이명애 씨한테 처음 돈을 빌린 건 12년 전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갚다가 또 빌리고 또 갚다가 또 빌리고 지금까지 이명애 씨가 오정숙에게 빌려준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4,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1,200만 원, 순손실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명희 씨는 그 사람을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드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렵다니까. 끊었다가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냐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우정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은 오정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명애 씨가 저한테 그때 대화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명희야, 나 이번엔 진짜야. 이번에 이 사업만 되면 다 갚을 수 있어. 딱 2천만 원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 이명애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수가, 나도 사실 지금 여유롭지 않아. 미안해. 그랬더니 오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너밖에 없잖아. 나한테 너밖에 없어. 그 말에 이명희 씨는 결국 또 1,500만 원을 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씨, 너밖에 없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붙잡아두는 감정적 협박입니다. 이명희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박인지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 말에 이명애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한테 소진당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끊을 이유를 못 찾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불쌍해서, 내가 정이 많아서, 내가 끊지 못해서 그 결과가 나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관계는 감정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5번째 공통점은 건강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기환 씨, 올해 68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이 좋았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늘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독이 됐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 나이엔 다 그렇지. 조금 피곤해도 그냥 무리해서 그래. 뱃살이 늘어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넘기다가 65에 뇌경색이 왔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은 새벽 5시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아내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왼쪽 팔이 잘 안 움직이고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재활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입원비, 재활비, 간병비, 약값. 최기환 씨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2년 동안 총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아내는 일을 못했습니다.
제가 최기환 씨를 만난 건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병원 가자고 했어요. 혈압이 높다고 좀 쉬라고. 근데 이 양반이 자기는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여러분, 건강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면 마지막에 남는 건 혼자뿐입니다. 지금 어딘가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까? 그냥 넘기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노후를 거덜내는 출발점입니다. 대형 병원 한번 입원하면 모아둔 돈이 반 날아갑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면 하루 수십만 원입니다. 간병인 쓰면 한 달에 40, 500 기본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곳이 있다면 이 영상 끄고 바로 병원 예약하십시오. 건강을 미루면 그 값을 결국 통장으로 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편이 불편하실 겁니다. 나도 자식한테 쏟아붓고 있는데, 나도 체면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데, 나도 끊지 못하는 관계가 있는데, 나도 건강을 미루고 있는데, 그 불편함이 정답입니다. 불편해야 바뀝니다. 편안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버텼고, 가족 때문에 참았고, 돈 때문에 굽혀야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이력서보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가 더 값집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썼던 힘을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비워뒀던 자리에 이제는 나를 채워야 합니다. 체면을 위해 쏟아부었던 돈을 이제는 내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당신 주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자식도 덜 힘들고 배우자도 덜 힘들고 친구도 덜 걱정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스스로 서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지금 이 순간 눈을 뜨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불필요한 돈 지출 하나를 줄이든 오래 미뤄온 병원 예약을 하든 마음속에 오래 걸려있던 관계 하나를 다사 들여다보든 작은 선택 하나가 남은 20년, 3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펜을 이제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나를 위한 문장을 써나가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